벌써 30년 전 일인데 이 눈 옆에서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조그마한 혹이 나기 시작하더니 1년쯤 지나니까 마치 손톱만큼 자랐어요. 그러니까 좀 흉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녔는데 아프지가 않아서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루는 가게에 놀러 왔어요.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 동창회 중에 하나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간호원이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도 만나볼 겸 이제 가봤어요. 갔더니 그 의사는 피부과 과장이었어요. 친구가 말하기를 이분은 너무 유명한 분이라 수술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네가 만약에 그 수술하게 되면 오래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의사가 혹을 이리저리 보더니 깜깜한 암실로 데려가가지고 한참 사진을 찍었어요. 그러더니 암은 아닌데 그 사방으로 뿌리가 너무 깊이 뻗어 있어서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암으로 변할 확률이 크다고 그러면서 그런데다가 이 혹 그 위치가 뇌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주 아무래도 큰 수술이 될 것 같으니까 입원 날짜를 오래 잡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날짜는 5월 12일로 잡았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입원일 3일 전에 미장을 갔어요. 파마하려고. 그랬더니 미용사가 빗을 가지고 있길래 빗이 여기 탁 치면 아프거든요. 그래서 얼른 이렇게 혹을 가렸어요. 하여튼 이게 떨어져 나가고 없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별일이다 하고는 어쨌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입원일 이틀 전이죠. 또 병원을 찾아갔어요. 그래서 친구한테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서 여쭤보러 왔다. 그러고 이제 의사한테 이게 갑자기 떨어져 나가서 없길래 여쭤보러 왔다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제 차트를 한참을 쳐다보고 있어요. 이 사람이.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봐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제 차트를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수술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쭤보러 온 건데요 이랬거든요. 그랬더니 더 화를 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아무리 수술을 해달라고 비로도 안 해주겠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불러더니 이 사람 데리고 나가라고. 그런데 마치 무슨 큰 죄인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친구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왜 그랬어 이러는 거였더니 왜 그러다니 아예 물어보지도 못하니 저 사람 이상해도야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근데 이제까지 저런 모습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대나 어쩌대나 그래서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를 만약에 그때 그 의사가 이거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다. 그런데 사진상에 이게 이렇게 선명하게 비치니까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을 했으면요. 저는 틀림없이 그 의사 말대로 수술을 했을 거예요. 가만히 두면은 암으로 변할 확률도 크다고 그랬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또 그러기도 했거든요. 그런데다가 또 세브란스 병원은 얼마나 큰 병원이에요. 그렇죠. 그런데 또 이 사람은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했겠어요. 그렇게 아주 제가 그때 일만 생각을 하면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해지는 게 그렇다면은 정말로 아무 뿌리도 없는 일반 혹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수술을 감행하려고 했던 건가.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병원에서 권위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. 또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은 아무 뿌리도 없는 그런 혹을 가지고 너무 위험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일까. 예,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로 그 위험한 뿌리가 사방으로 깊이 뻗어 있어서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치료해 주신 것일까.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.
그 혹이 자랐던 자리가 지금 벌써 30년이 되는데도 아직 선명해요, 지금도. 예, 그런 걸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표시로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. 이제까지 한 번도 수술 한 번 안 해봤는데 큰 칼을 댈 뻔했던 것을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드립니다. 네. 네, 너무너무. 한 5, 6년 전이었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을 그 찾아다녔는데도 점점 더 심해졌어요. 그러니까 속이 너무 불편하니까 도무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몇 개월을 알았는데도 벌써 무릎도 무릎도 시큰거리고 발목도 시큰거리고 먹질 못하니까 나중에 막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다가 오랜만에 그 미국에서 손자하고 손녀들이 왔는데 모처럼 온 걔네들 밥조차 해주기가 힘들었어요. 너무 힘들어서. 그런데 얘네들이 먼저 오고 우리 딸은 몇 주 후에 온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딸이라도 빨리 와가지고 얘네들 밥이라도 해줬으면 해가지고 손 뽑아서 딸아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하루는 남편이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러면서 강남에 그 모모 병원인데 그 병원은 내시경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 불편한 환자만 보는 특수한 병원이래요. 이때면서 와서 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설명한 걸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럴듯하더라 해서 그러면 당장 가보자 그러면서 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제 할머니 몰골이 너무 딱해 보여서 그런지 우리 손녀딸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아주 찾아가 보니까 병원도 엄청 크기도 하거니와 정말 유명하기도 한지 환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자마자 이거저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사표를 주면서 의사가 6분이 되는데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의사한테 가서 이걸 드리래요. 근데 아는 의사도 없고 그래서는 원장이라고 써져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검사표를 다 보더니 위뿐만 아니라 장까지 모두 굳어 있대요. 근데 이 굳어 있는 거는 내시경에는 절대 안 나타나는 거래요. 근데 상태가 너무 심해서 당장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. 근데 저도 굉장히 정말 심했거든요. 그런데 병원비를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. 뭐 그러니까 좀 우리 형편으로는 도무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싸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검사비만 내고 나오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는 건 1시간 정도 오는데 차 안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나는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의원들만 찾아다닐까? 만약에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의사라는 걸 안다면은 나에게 말할게. 설령 너는 어떤 몹쓸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겠다 하면서 나를 부러워하지 않겠나. 근데 나는 지금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의원들만 찾아다닐까.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온 거예요. 기도도 아니고. 그렇게 생각만 하고 왔을 뿐인데 다음날 아침에 애들 카레를 준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어떤 냄새도 맡기만 하면 막 토하려고 그랬어요. 토하려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맛있게 이렇게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렇게 아주 한 수저를 떠먹으니까 너무 맛있길래 한 수저를 또 떠먹었어요. 그런데 2수저나 먹었으니 얼마나 속이 부대낄까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가도 속이 편했어요.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또 3수저를 먹어봤는데 여전히 편해요, 속이.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늘려 먹어봐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냥 한 그릇씩 그렇게 너끈히 먹을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정말 이렇게 밥을 먹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
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정말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태를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